자, 그러면 네, 또 진행을 해볼까요? 어차피 시간 안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조금 어디까지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죠. 아까 그 메모리 래퍼라는 거를 쓰는 거를 제가 좀 권장을 드렸고, 메모리 래퍼를 하다못해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메모리 래퍼로 바꿨죠. 여기 지금 이름을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고려할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먼저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할 영역을 정해야 되겠죠. 뭘 미리 만들까? 라는 얘기죠. 뭘 먼저 만들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먼저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또 그리고 요 녀석을 먼저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만들 때의 콘스트레인트와 요 녀석을 만들 때의 콘스트레인트가 같을까? 같을까요? 네. 어쨌든 이거 내가 어차피 다 디자인 할 건데 내가 나 혼자야. 어차피 나 혼자고 이거하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요. 클락이 하프가 되고 클락 게이티드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은 결국에는 원래 클락 주파수로 넣을 건데 얘네는 2분의 1로 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간단한 요 예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메모리 래퍼나 P4 입장에서의 인풋 딜레이나 아웃풋 딜레이는 나중에 탑이 됐을 때 사실 쓸모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추장치고 얘가 탑에서 불려지면 요 네트 연결이 되고 어차피 내부가 되기 때문에 얘한테 줬던 콘스트레인트는 사실 의미가 없이 날라가야 되는 겁니다. 날라가야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어쨌든 좀 다르게 줘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탑에서는 클락을 50메가로 주고 있고요. P4는 25메가 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메모리 래퍼도 25메가 주면 되고 인풋 딜레이나 아웃풋 딜레이에 대한 고민도 다 각각 또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노란색과 같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많이 써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고민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탑에서 P4랑 메모리 래퍼를 이제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해서 마지막까지 돌려야 되겠네. 그럼 메모리 래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돌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P4를 합성하면 P4에 대한 mapped DDC가 나오겠죠. 그러면 탑에서는 걔를 read underbar DDC로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고민이 좀 많죠. 그럼 탑을 할 때는요? 탑을 할 때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다가 이제 하면 된다. 이 얘기죠. 네. 베릴로 코드를 다 부르는데 P4랑 메모리 래퍼에 대한 닷부위는 부르지 말고 read DDC로 걔네들을 불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set don't touch를 2개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 건들지 마라. set don't touch 이제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뽑을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을 불러왔던 거는 remove 디자인으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에서 뺀 상태로,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빼고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뽑아내셔야 뒤에서 ICC2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얘기기는 합니다. 요거. 다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만들거나 DDC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뽑아내기 전에 remove 디자인으로 미리 만들었던 녀석들을 빼서 일부러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그러면 뒤에 ICC2를 켰을 때 이거 없는데? 라고 툴이 인식하게 되고 그때 미리 작업해둔 NDM 있죠? 그 ICC2 작업한 녀석이 여기 있어 라고만 알려주면 그대로 꽂아주는 겁니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부분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라서 뭐 나머지는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업 홀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터치를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탑 입장에서는 미리 작업했던 걸 불러오면 일단 셋 돈터치로 다 해주죠. 합성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리셋 디자인을 먹여서 그러니까 DDC를 읽으면 얘 콘스트레인트도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입출력에 대한 콘스트레인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셋업 홀드를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P&R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타이밍 도구 연습해보시라고 했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P&R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셋업에 도움이 되는 P&R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셋업에 도움이 되는 홀드를 위한 P&R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셋업은 빨리 들어가면 돼. 결국에는 정해진 리퀘어먼트보다 빨리 들어가면 돼, 신호가. 그러면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깝게. 그 얘기는 곧 P&R을 할 땅덩이 크기를 작게 설정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괜히 넓게 하면 넓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셋업 측면으로 안 좋아져. 느리게, 멀면 느려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깝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P&R 할 때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유틸라이제이션을 70% 정도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틸라이제이션. 땅덩어리가 있는데 셀이 70% 정도가 채워질 수 있는 면적을 애초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깝게 붙을 수밖에 없어서 셋업 타임을 정말로 실제로 P&R 당시에 구현할 때 문제가 없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홀드는요? 홀드는 결국에는 버퍼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참았다 나갈 수 있게. 참았다가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러면 홀드가 버퍼가 없던 곳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요거 볼까요? 땅 크기가 이미 작은 상태에서 버퍼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원래 없었는데 홀드를 위해서는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시그널 요 한 줄이라면 버퍼가 하나 빨간색으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요렇게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작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한다. 유틸라이제이션은 7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P&R 할 때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메모리 래퍼가 또 미리 만들어졌다. 또 붙인다.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퍼가 이렇게 아웃풋 쪽에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붙게 되겠죠? 그렇게 이거를 두 개를 감싼 형태가 탑이 될 겁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러면 탑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요런 연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요겁니다. 이미 얘랑 얘는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탑을 하는 분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셋업과 홀드를 만족할 수 있게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붙였는데 어떡하지? 셋업이 나거나 어떡하지? 홀드가 나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못 건드리는 상황에서 셋업과 홀드를 해야만 해요. 근데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했던 엔지니어한테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탑을 하시는 분이 임의적으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얘기를 드릴까요? 연결을 하는 측면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퍼랑 메모리 래퍼랑 이렇게 붙이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게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탑을 하는 엔지니어가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낮다 하더라도 요 가운데 인터커넥트 하는 부분에 버퍼를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감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림을 안 그리고 작업을 그냥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모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연결이 될 모습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이 P4의 핀, 메모리 래퍼의 핀 위치나 높이, XY 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핀의 XY 좌표를 잘 이렇게 맞춰 놓고서 작업을 애초에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고 그 작업을 안 하고 P4 하는 사람이 왼쪽에다가 임의로 했어요. 밑에도 만들고 메모리 래퍼 하는 사람은 왼쪽에 어차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붙여보면 결국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퍼도 여기 달리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P&R을 생각하면. 특히나 기존에 있던 거를 조립해서 이제 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리고 얘의 XY 좌표, 얘의 XY 좌표, 얘의 XY 좌표, 여기도 XY 좌표, XY 좌표 이렇게. 심지어 메모리도 핀이 있으니까 핀이 일직선으로 가고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다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고 뭐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딱 봐도. 네, 그렇게 해서 방금처럼 단촐하게 애초에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조그맣게 만들어 봤지만 얘의 위치, 얘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크기 정보도 미리 정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요 인터커넥트가 가는 거고요. 이 안에를 또 확대해보면 여기 메모리도 있으니까 메모리가 일직선으로 핀까지 또 갈 수 있게. 그러면 쫙쫙쫙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타이밍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 도화지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를 할 때도 이제 메탈을 몇 가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피치, 위스나 이런 건, 어느 정도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뭐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따가 P&R 수업 들으실 때 설명해 주실 거니까 제가 넘어갈 건데 요 얘기만 좀 강조를 해드리죠. 자,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할 때는 메모리 같은 것들이 몇 메탈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메모리는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를 사용을 해서 보통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갖다 쓰는 디자인은 가급적 비슷한 메탈로 작업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브 모듈은. 어차피 이게 블럭 하나가 딱 생기고 또 옆에 딱 생기고 이 옆을 막 이렇게 막 메탈들이 지나갈 텐데 매크로 조그만한 모듈 아니면 서브 디자인 이런 것들이 메탈 뭐 9까지 다 썼으면 메탈이 그 부분을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은 메탈들로 서브 디자인은 작업을 해야 탑 쪽에서는 걔네들을 이렇게 더 상위 메탈로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메탈 9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하이라키컬 디자인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호리존탈, 버티컬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 서브 디자인 할 때 어려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최대한 낮은 메탈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탑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팬텀 셀을 갖고 ICC2에서 작업한 거, 머지한 거, 실제 칩으로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삼성 28나노를 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말씀드렸듯 32나노를 10% 슈링크해서 28나노가 진행이 돼요. 저 툴상에서는 4000 x 4000인데 칩은 3600 x 3600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삼성 28나노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뭐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LQFP 208핀으로 작업을 해요. ICC는 160개까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낫 커넥트가 조금 많습니다. 많아서 어쨌든 많지만
어쨌든 저 왼쪽처럼 패키지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요 패키지를 했을 때 그 어떻게 와이어 본딩이 되느냐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칩이고요. 실제 다이칩. 거기에 이제 와이어 본딩이 이렇게 쭉 사방으로 돼서 껍데기가 딱 닫히면 저 모양이 왼쪽처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볼 타입, BGA 타입으로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각 칩을 보면 좀 더 펀치가 두껍게 깊게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1번의 위치를 저런 방식으로 확인하시고, 소켓을 쓴다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소켓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켓의 번호, 그 다음에 그 소켓이 또 납땜된 서브모듈이 있으면 방향 잘 맞춰서 꽂아주시고 닫아서 테스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코텍스 M0를 저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칩으로 두 타입으로 패키지를 한번 해봤고요. 테스트보드도 제가 한번 떠본 적이 있어서 거기에 넣고 이제 파워, 시그널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된 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케일 컴파일러로 C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리셋에 대한 거라던가 인터럽트에 대한 거라던가 와치독에 대한 예제를 저도 돌려서 실제 이건 터미널에서 나온 메시지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건 실제 하드닝이 된 코어텍스 M0가 소프트웨어랑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칩을 하시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라키컬 디자인을 저도 했고,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 쪽에서는 내가 원래 탑에서 그 닷V가 있을 건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은 read underbar ddc로 각각 이렇게 읽어와라, 이런 얘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고요. 실제 제가 삼성 28나노를 했을 때 그 레이아웃입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고, 250MHz로 원래 IO셀의 최대 동작 주파수가 200MHz이긴 한데요. 좀 더 빡세게 250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저렇게 펑션 시뮬레이션처럼 똑같이 나와야만, 그래서 저도 전날 회식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GUI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저렇게 나왔고, 리포트 파워를 했을 때 이렇게 표 형태로 맥스 시나리오와 민 시나리오일 때 실제 스위칭 되는, 그러니까 인터널 파워가 있고 여기 리키지 파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요. 리키지 파워가. 그래서 리키지 파워가 중요한 분들은 요걸 통해서 내 리키지 파워를 개선한 디자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툴이 알려줄 수 있죠. 논문 쓸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요 얘기 제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정도만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실습에서 구현됐던 거 쭉 구경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멀티코너 멀티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납시스의 ICC1 교육을 들으면 볼 수 있는 슬라이드예요. 이게 ICC2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납시스의 ICC2에서는 엔지니어가 와서 하는 교육이요. 그거는 여기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ICC1 교육에서 아마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툴 교육을 들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개를 꼭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심지어 ICC1 교육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아이덱에서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티코너 멀티모드를 따로 설명을 들으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디 요청을 해갖고 ICC1 교육을 따로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거의 이거를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코너 멀티모드는 사실 OCV랑 같이 생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OCV는 자 따라 하겠습니다. 온칩 베리에이션. 다시 온칩 베리에이션. 온칩인데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버퍼고 똑같은 엔드 게이트인데
한 칩 안에서 저쪽에 있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거랑 스피드가 다르다. 심지어 코너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가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같은 셀이고 같은 칩인데 심지어. 그래서 여기는 아예 다른 PVT 코너의 특성을 보이고 위에서는 또 다른 PVT 코너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 디자인이 어떻게든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한 개념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온칩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온칩 베리에이션. 네, OCV라고 하는 거는 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고려할까? 이거를 다루는 겁니다. 커맨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set timing durat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early, 그 다음에 late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온칩 베리에이션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맨드가 set 어쩌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내릴 수가 있고 ICC2에서도 내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프라임 타임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한데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set operating condition. 네, set operating condition인데 max, min 이렇게 잡는 거예요. max하고 min이 뭔지는 설명을 어제 드렸잖아요.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 느리게 돌아가는 환경을 각각 해놨어. 근데 거기에 옵션이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Analysis Type 해갖고 온칩 베리에이션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애초에. 그럼 저게 어디에 들어가는 명령이냐면 constraint 파일이잖아요. constraint 파일 안에 operating condition을 적을 때 저런 방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timing durate를 early, late라는 걸로 해서 수치를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자, 그러면 원래 맨 첫 번째 줄만 볼까요? set operating condition 했을 때 슬로우가 있고, 그렇죠? 슬로우가 있었어. 근데 early가 0.88이라서 12% 온칩 베리에이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찍히는 슬로우 점이 있고 그 밑에 덜 슬로우한 점이 하나 또 찍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온칩 그러니까 PVT 코너 자체를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슬로우가 향하는 곳이 여기였다면 드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른 점을 하나 또 찍어보자. 그래서 여기 특성까지 디자인 컴파일러한테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이 상황도 있을 거야. 그 상황에서도 돌아가는 합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령만 주면 되고 노란 박스에 있는 걸 명령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툴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해주면 툴이 알아서 해준다가 결론입니다. 사실은 내용만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뒤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온칩 베리에이션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셋업 타임의 리퀘어먼트가 있었으면 더 빡세게 셋업 타임 리퀘어먼트를 이쪽으로 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패스가. 그럼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클락의 주기였어. 그러면 셋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파고 들어오잖아요, 원래. 그죠? 그럼 이 셋업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좀 더 온칩 베리에이션 더 빡세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통과하면 온칩 베리에이션 상황이 닥쳐도 이 디자인은 괜찮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빡세게 툴이 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좀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홀드 쪽 볼까요? 이제 패스트한 이제 코너 상황에서 명령이 똑같습니다. 패스트인데 애널리시스 타입을 온칩 베리에이션이라고 똑같이 주고요. 레이트라는 걸 이번에 사용을 합니다. 아까는 early였죠? 레이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다른 점이 하나 찍히게. 원래 패스트가 여기인데 다른 점까지. 요 PVT 코너도 같이 고려해라. 결국은 더 빡세게 봐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툴이 알아서 해줍니다. 저렇게만 하면. 자, 그래서 핵심은 그거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듀레이트를 우리가 사용을 한 순간부터는 리포트 타이밍을 할 때 마이너스 듀레이트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 이렇게 수치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밍 리포트에다가 컬럼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컬럼이 하나만 더 추가돼서 빡센 형태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님, 설계자님. 그 상태에서 합성된 결과는 더 빡세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미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네, 뭐 그렇고. 자,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자, 이제 진짜 멀티코너 멀티모드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생각의 출발은 PVT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PVT에서. 우리가 이미 PVT가 뭔지 알고 있고, set operating condition을 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 템퍼레처가 돼서 슬로우한 상황. 이게 원래 일반적이죠. 하이 템퍼레처, 그러니까 125도일 때는 느려, 원래. 맞죠? 다시 125도일 때는 느려. 그래서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로우 템퍼레처인데 원래 빠르지. 그죠? 원래 빨라. 그리고 로우 템퍼레처인데 역전이 돼가지고 역전 현상 때문에 원래 온도가 낮으면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느려지는 역전 현상. 여기 또 네, 마찬가지. 그 상태에서 리키지를 보는 상황, 그 다음에 CTS 스큐를 또 봐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RTL 코드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능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있고요. 스탠바이 모드가 있을 것 같고, 로우 파워 모드가 있을 것 같고, 테스트를 위한,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개의 모드가 RTL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를 요런 상황을 다 만족해보자.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코너, 모드,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섞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만들어서 툴한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파일로 적겠죠. 어떤 파일 하나에다가 야, 내 시나리오 1번은 이런 코너, 그 다음에 이런 모드, 그 다음에 어쩌구에서 돌아가는 칩, 그걸 생각하는 시나리오야. 두 번째, 시나리오 2번은 굉장히 빠른 코너, 그 다음에 테스트 모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나리오 2번이야. 알았지? 다 적어서 파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툴한테. 그러면 그거를 다 만족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줄 거다. 삼성에 있는 친구가 몇 개를 만족한다고 그랬죠? 저런 식으로 300개를 만족하는 합성을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P&R을 하고, 네, 그렇게 다 만족하는 ECO를 다 해서 칩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먼저 시나리오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너, 모드, 그 다음에 그럴 때 콘스트레인트가 다 각각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셋업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홀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알려줘서 파일 하나에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걔를 툴한테 읽혀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기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합성 폴더에 가면 요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고 걔를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맨 위에 시나리오 지금부터 만든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름은 펑크 언더바 슬로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펑션이 일반적인 동작을 하는데 느리게 동작하는 시나리오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는 내가 여기 그냥 건너갔긴 했는데, 자,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는 셋업을 정말 잘 볼 거야. 셋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홀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SDC 또는 constraint를 이제 읽는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가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녀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이름은 슬로우 하고요. 애널리시스 타입은 온칩 베리에이션이다 라는 말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시나리오를 할 때 같이 OCV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한 다음 툴에 던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TLU 플러스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PNR 해보신 분들이 아마 친숙할 겁니다. 네, 걔가 여기 지금 달려 있고요. 듀레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듀레이트가 이렇게 0.88 이렇게 있어서 수치로 적어주면 네,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저렇게 해서 하나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시나리오,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이름은 뭐 테스트 패스트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 테스트를 하고 빠르게 돌아가나 보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다 각각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부분 여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몇 개까지 해야 되지? 저거 이미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따 합성 폴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편하게 보시고 이따 거기 가서 보면 돼. 자, 그게 핵심이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나머지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던졌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ICC 쉘로 되어 있지만 DC 쉘에서도 한꺼번에 시나리오를 인지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고요. 그 중에서 현재의 커런트 시나리오가 무엇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맨드를 내리면 이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예요 라고 답을 주게 되겠죠. 내가 준 대로 얘가 응답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커맨드가 이겁니다. 올 시나리오스 하고 커런트 시나리오스 요 두 개를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올 시나리오스, 커런트 시나리오.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듀레이트를 0.88 뭐 1몇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애초에. 이거 삼성 겁니다. 이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여기 OCV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OCV인데 듀레이트 값이 요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RVT 셀들을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 3.6을 네, 그러니까 0.964 또는 1.036 정도를 부여하시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저런 표 형태로 뭔가 딱 주어졌을 때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파일을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실 건데 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리. 자, 시나리오 해가지고 맨 위에 이름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하나 합니다. SDC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컨스트레인트 파일을. 그때의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요거야.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요렇게 길고 애널리시스 타입은 온칩 베리에이션으로 놓는다. 그리고 아까 3.6%라고 했기 때문에 0.964라고 제가 해줬고요. 그때 TLU 플러스 파일 뭐 어쩌고 저쩌고 준비된 대로 하고요. 준비된 대로. 자, 이 시나리오에서는 셋업을 보겠다. 홀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하나를 완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하나 더. 저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똑같이 쭉 쓰고 있는데, 아까 3.6%였잖아요. 아까는 0.964였지만, 지금은 다른 시나리오에서 1.036으로 부여를 했어요. 쭉 이제 똑같고, 셋업을 보겠다. 홀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툴에 던지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던지는 부분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스 해가지고 SD 컨스트레인트를 던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상에서 요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라고요? 알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시나리오만 얘가 이제 상대를 하고 네, 그 시나리오를 다 만족하는 종합적인 네, 디자인이 하나가 딱 나온다. 합성 결과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네, 그때 어쩌고 저쩌고가 이제 실습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가봅시다. 그냥 CD 엔터, CD 엔터로 해서 아예 처음으로 갈게요. CD 엔터, CD 엔터. 두 개의 터미널 모두 CD 엔터, CD 엔터로 갑니다. 자, LS 해서 SOC로 들어갈게요. SOC. 둘 다 SOC로 들어갑니다. LS를 했을 때 SMK COW가 보이실 거예요. SMK COW 어쪽으로 네, 폴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TOP, 탑으로 TOP 그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LS를 한번 해보시면 아, 그전이랑은 좀 폴더가 좀 더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잖아요. 자, 먼저 시뮬레이션부터 볼까요? RTL 코드는 뭐 다 보여드릴 새가 없고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펑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폴더에서 폴더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 펑션 ls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펑션이 나와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소스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소스 하는 거 알려드렸죠? synapsys.ccrc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소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저는 오른쪽 게 안 돼 있었네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냥 툴 돌려봅시다. run 언더바 function tickle 하고요. 그 다음에 simv 언더바 function tickle도 계속 수행하세요. 자, 알아서 이제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메시지가 나오고 버디도 뜨고 뭐 그럴 거예요. 자, simv 언더바 function tickle까지 네, 알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P4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전하고 똑같이 느껴지실 거긴 한데요. 요거 이제 그 마지막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요렇게 메시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외부에 내가 컴파일 했던 헥스 코드가 하나씩 온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바로 그냥 4번을 할 수 있게 테스트 벤치를 짜놨고요. 마지막에 요렇게 헬로우 월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이니셜과 어쩌고가 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코텍스 M0가 실제 돌아가면서 나온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SOC가 제대로 도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버디가 좀 뜨려면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 버디는 그냥 뜨라고 두고요. 우리는 그러면 합성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버디가 뜰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시고 자, 시뮬레이션 폴더에서 위로 2번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2번 올라가면 이제 신세시스 언더바 토포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게 합성이 된 결과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 결과만 이제 되어 있는 것만 불러다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VI에서 run underbar synthesis 파일의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c 언더바 쉘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dc 언더바 쉘 마이너스 토포로 시작을 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뒤에 이제 백엔드 기능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단 공정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토포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DC 언더바 쉘 마이너스 토포 엔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버디는 저는 끌게요. 버디는 지금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툴이 지금 이제 뜬 상태고요. DC 쉘 마이너스 토포하고 꺽쇠 이렇게 지금 쉘의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 am ready라고 메시지가 또 나와요. 이게 그냥 DC 쉘 했을 때는 I am ready가 나왔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쉘이 되어 있고요. 커맨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맵드 DDC를 직접적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read 언더바 DDC 하셔가지고 자, 요 커맨드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툴이 지금 뜨고 아직 안 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다 끌게요. 네, 다 끄죠, 뭐. 다 끄고 첫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 요게 지금 애로사항이군요. 네, 다 끄시고 첫 줄부터, 네. 자,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그러면 놀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터미널 하나 열어서 기다리는 동안, 툴을 띄우는 거 기다리는 동안 터미널을 하나 띄울게요. 저 합성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mcmm 언더바 콘스, 다시 뭐라고요? mcmm 언더바 콘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셔서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콘스트레인트와 아까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DC 쉘이 뜰 동안 그거를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줄이 디자인 컴파일러가 떴나요? 아직 안 떴죠? 여기는 떴을까요? 디자인 컴파일러? 오케이. 자,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디자인 컴파일러. DC 언더바 쉘 마이너스 토포 하시기 바랍니다. 자, MCMM 콘스를 보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설명하는 파일이 하나 있고요. 콘스트레인트가 각각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이 콘스트레인트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럴까봐 미리 좀 띄워놔야 되겠네요. 미리 ICC2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띄워놓도록 할게요. 터미널 하나 또 열어서
자, 탑에, 자, 이렇게 탑이 있는 곳에서 PNR로 들어갈게요. PNR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NR에 들어가게 되면 대문자로 SS가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NR로 들어가서 SS로 들어가서 네, PNR까지 들어가 보면 요게 작업이 되어 있는 네, 녀석이고요.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 미리 내려놓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엔터를 칠게요. ICC2 언더바 쉘 마이너스 GUI. 네, 뭐 내려놓죠 뭐. 내려놓고 앞에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 설명하다가 이게 뜨면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분들 디자인 컴파일러가 떴어요? 뒤에 분들 뜬 사람 손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분들이 떴다 지금. 네, 저쪽은 떴어요? 아직 안 떴죠? 네. 그쪽은 아직 안 떴어요? 네. 뜨면 네. 일단 ICC2 내려놨으니까 네. 와, ICC2가 먼저 떴어. 네, 저는 ICC2가 먼저 떴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디자인 컴파일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떴어요? 오케이. 자, 저 커맨드 내립니다. 저 커맨드 내려서 스타트 언더바 GUI 해보세요. 자, 이게 된 분은 스타트 언더바 GUI 커맨드 내립니다.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스타트 언더바 GUI 엔터. 자, 저는 이렇게 디자인 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GUI가 떴고요. 그래서 요거를 맨 위에 있는 거를 우클릭을 해서 스키매틱 뷰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창을 좀 떼어내서 아니, 크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드가 제일 먼저 맨 앞에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RTL 코드가 있어서 우리 RTL 코드에 이렇게 패드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곳에도 패드 몇 이렇게 잘 존재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SOC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녀석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핀웍스라던가 MCU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요. 요 안에도 클락 게이트 셀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코텍스 M0가 어디 있나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바로 찾아지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만 열려있는데도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확대해 보면 사실 다 네트에 해당합니다. 네트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 아니군요. 여기 있네요. 코텍스 M0 인테그레이션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도 굉장히 뭔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코텍스 M0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네요.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텍스 M0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안에 또 하나 뭔가가 있고 얘가 진짜예요. 이 안에 여기 자, 요게 코어텍스 M0가 합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이 안에를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해 보면 수많은 네트가 있는데 네, 위쪽에 있구나. 어디 있지? 가운데 있나? 스탠다드 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여기 있네요.
스탠더드 셀들이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알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실 때 복잡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제부터 뭐랑 보셔야 되냐면 레지스터와 레지스터를 보셔야 돼요. 이게 패스구나. 여기 레지스터 보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앞에 레지스터가, 그러면 이게 한 패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비례하기 때문에 타이밍 에러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GUI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커맨드를 하나 내려볼까 해요. 멀티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커맨드가 가능합니다. 리포트 언더바, 커맨드가 안 나가요. 네, 리포트 언더바 시나리오스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리포트 언더바 시나리오스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나리오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맨 밑에까지는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아까 MCMM 폴더에서 본 녀석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아까 MCMM 폴더에서 본 녀석들이 여기에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휠업을 해볼게요. 조금만 휠업을 하면 위에가 시나리오 0번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0번이 있고요. 요 밑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 지금 제가 시나리오 0번을 검은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올 시나리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따닥으로 제가 구별을 해보면 요 이름의 시나리오 하나, 또 요 이름의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커런트 시나리오는 요거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저는 체크 언더바 타이밍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이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제 여러분들이 내렸던 대로 체크 언더바 타이밍 했을 때 아무 에러가 없는 것이 나와야 하겠죠. 멀티 시나리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트레인트에 문제가 없어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리포트 언더바 QOR이라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언더바 QOR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뭐가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맨 밑에만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만. 이렇게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포트 언더바 QOR 명령을 내렸을 때 맨 마지막에는 시나리오가 다 써 있는데 요게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서 WNS, 즉 Worst Negative Select이 없다. 그러니까 셋업 바이올레이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탈 지점이, 그러니까 에러가 난 지점들이 있고 그걸 모두 종합해 보면 토탈 네거티브 슬랙으로 나오는데 다 0이죠. 요렇게 돼야 합성이 잘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홀드가 있긴 있는데 이게 플러스 값이라서 애초에 이것도 뭐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안 보니까 프론트엔드에서는. 근데 어쨌든 홀드가 체크가 됐는데 이미 크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고 홀드는 어차피 PNR 단계로 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없는 합성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엑시트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을 겁니다. 뒤에 더. 자, 이번엔 ICC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ICC가 지금 안 떴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직 안 떴다. 와, 네.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더 재밌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ICC2가 GUI가 떴고요. 이미 작업된 걸 불러볼게요. Open on existing 블럭을 여기 누르면 창이 하나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 작업되어 있는 녀석은 폴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작업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플로 플랜부터 파워 플랜, 플레이스, 클락, 라우트 다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최종으로 뽑은 요 녀석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 툴을 써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는지는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Z를 눌러서 이렇게 그 좌측 상단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좌측 상단. 자, 그래서 여긴 코너셀이라는 게 있고, 여기 패드 1번, 여기 패드 160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 1번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고, 한 바퀴를 돌아서 맨 마지막이 패드 160번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패드와 여기 옆에 패드 사이에는 이 안에를 채워주는 I/O 필러라고 하는 셀이 채워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패드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 메탈들이 분홍색, 자주색인가요? 약간 어쨌든 그런 분홍 붉은 계열로 보이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가는 메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쌓여 있는 요 메탈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안쪽에 코어 영역으로 파워를 전달해 주기 위한 녀석이고요. 제가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메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드가 되면, 그러니까 납땜이 되면 이 바깥에서 파워 그라운드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간 다음에 이렇게 네모 방향으로 들어가서 쫙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지금 이제 풀뷰라서 안 보이는 건데 여기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흡사, 우리 그 대교 다리 연결하듯이. 그럼 안쪽에 또 두꺼운 녀석이 있어서 제가 더 확대할게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확대하면 또 이렇게 촘촘하게 메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셀들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코어 영역이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밑으로 쭉 가는데 양쪽으로 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메탈 원이 쭉 들어가고 있어서 하나가 VDD, 하나가 VSS. 거기에 셀이 이렇게 놓이는 기찻길에 셀이 놓이는 것처럼 이렇게 따다다다닥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궁금한 스탠다드 셀이 라우팅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손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풀커스텀 레이아웃 하신 분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요. 네, 요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메탈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네, 작업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안에 메모리 래퍼라고 보이실 겁니다. 메모리 래퍼가 요 안에 작업이 네,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폴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제 마우스 보이세요? 머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머지한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소스는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스는 하세요. 소스는 하시고 커스텀 컴파일러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커스텀 언더바 컴파일러 이렇게. 원래는 케이던스를 주로 쓰는데 우리 이 지금 PDK가 시납시스 거라서 시납시스 툴만 사용이 가능해요. 네, 버추소 경쟁 툴인 커스텀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오래 걸립니까? 금방 뜹니까? 이것도 아니군요. 이거는 좀 기다려 볼까? 제가 뒤에서 한번 볼게요. 네.
맨 아래. 맨 아래. 라이트 언더바 데이터. 네, 그거 누르면 더블 클릭. 이야. 자, 그러면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점심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뜨면, 자, 보세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볼 수 있어요. 자, 맨 첫 번째,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옆에 보입니다. 이 중에서 요거, CMSDK MCU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셀이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하나만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각종 IO 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이거의 실제 리얼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전체가 이제 제가 머지를 다 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찍고 오른쪽에 레이아웃 뷰를 우클릭을 해서 오픈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제 레이아웃이 보이게 된다. 피아나를 할 때, 오토 피아나를 할 때 깡통 셀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메탈들이 있는 거를 툴한테 한 번에 다 던지게 되면 안 끝나. 너무 오래 걸려요. 작업이 될 수가 없어요. PNR이. 그래서 깡통 셀로 빨리 하고 나중에 요렇게 리얼한 녀석으로 오버라이트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닫고 우리가 지금 볼 건 요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있다는 거고요. 자, 검색을 좀 할까요? CMSDK 언더바 MCU 이렇게 치면 얘가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ICC2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네, 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메모리가 좀 궁금하시죠? 메모리 이렇게 확대해보면 메모리 영역에 이렇게 복잡하게 메모리의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메모리가 크게 두 블럭인데요. 이렇게 보면 얘가 하나가 롬이고 하나가 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코어텍스 M0 더하기, 암바버스 더하기, 각종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스탠다드 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따 열어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IO 쪽을 제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뭔가 키가 안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으로 쭉 요 높이로 쭉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IO 셀을 좀 잘못 만든 거죠, 공정사에서. 이걸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ICC2에서는 고르게 되어 있었죠. 근데 머지를 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확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 머지가 다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커스텀 컴파일러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든 아니면 버추소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든 이렇게 전체 풀칩을 IO 셀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DRC를 돌리겠죠. 네, LVS까지 통과하면 이제 아이덱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월 후에 여러분들의 칩이 배달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시고 논문 쓰시고, 아니면 회사 같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물론 요 단계들은 아까 폴더가 많았어서 다 열 몇 단계를 다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칩이 동작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고요. 28나노 됐을 때 아까 다른 점, 온칩 베리에이션과 멀티모드 그 부분만 신경을 써서 ICC2에도 그대로 이건해서 쓰면 저기까지 무난하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세부적으로 한 일주일 막 이렇게 더 해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을 못 해갖고 죄송하고요. 그 퀴즈는 제가 세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 냈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백엔드 들으시고 퀴즈 2문제 또 같이 해서 총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 맞히시면 수료증이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세 번째 들은 분들도 이번 교육이 세 번째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좀 다르죠? 그 전이랑? 좀 뭔가 업데이트 제가 조금 했어요.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제가 올리고 할 테니까, 이거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돌아가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드릴 거고 하니까, 진짜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돼. 그전엔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할 때 언제든 걸려 있게 해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이쪽으로 오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 설계 분야는 거의 진짜 특히 디지털, 지금 현재 디지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2단계 해서 여기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기본이라도 해놓으면 국내에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확신은 제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 10년 이상 근속하셔서 더 뛰어난 엔지니어도 되시고, 기회 되면 해외도 가고,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언제든 또 만날 것 같고요. 그때 또 뵈면은 또 즐겁게 반갑게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